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뭐가 남은 거야? 그러면 환경 쪽은. 사실 이제 큰 골자를 말씀드렸고요. 네. 조금 이제 이 와닿을 수 있는 얘기 와 닿아야 되는데 제가 네.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음, 탄소의 가격 관련해 갖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탄소의 가격. 탄소 배출권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건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건가요? 탄소 배출권이 이제 EU의 ETS가 이제 가장 네. 널리 알려진 큰 시장인데요. 네. 어,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 70% 정도 YTD, Year to Days로 EU에서 트레이딩되는 탄소 가격이 올랐어요. 올해 예, 들어서만요? 올해 들어서. 오. 우리나라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 뭐 시장이 작아서 그런지 좀 변동성도 크다고 하고 뭐좀 그렇더라고요. 예, 이것도 뭐 전문가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수급에서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과 관련해 갖고는 조금 느슨하다 표기보다는 기업들이 받는 압박 자체가 아직은 조금은 이제 아, 덜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ESG라는 게 비재무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재무적인 정보 있냐 받아들여야 된다 내재화가 필요하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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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는데 음. 거기서 가장 먼저 얘기되고 있는 게 탄소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어, 실제로 앞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얼마가 될 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탄소의 가격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 네. 이제 작년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소위 이제 탄소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50불에서 100불, 궁극적으로 100불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각국이 지금은 탄소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네. 이제 EU는 국가는 아니고 이제 리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적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아니라 배출권 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죠. 왼쪽의 그림은 Y축이 그 이 탄소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나라는 네. 탄소 가격이 지금 이게 한 120불 위에 언저리 있잖아요. 이제 네. 톤당 가격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20에서 40불 정도 언저리에 있어요. 이게 좀 예. 다릅니다. 일몰이가가 적용이 안 되는데 아하.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결국은 한 지역에서 배출하지만 결국은 이 전 지구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고 해서 ETS 시스템을 거래하는 나라들도 조금 이제 음, 거래 제한이 좀 있어요. 네. 유동적이 좀 못한 면이 있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탄소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컨센서스는 있고 월드뱅크에서 50불, 100불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럼 이제 50불, 100불이고 각 기업이 배출한 탄소 양이 있을 것이고 그걸 뭐 이제 배출하는 양에다 그 가격이라 있으면은 그 금액이 나오는 부분을 손에서 현가화 시켰을 때 네. 기업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 부킹을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말 3초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은 어, 빌 게이츠가 그 아, 네. 기후 위기, 기후 재앙에 뭐 대비하는 법, 네. 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맞아요. 책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게 510대 0이에요. 어, 510대 대 0. 0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글로벌리 이 온실가스 배출이 510억 톤이다. 근데 음, 이걸 0을 만들어야 된다. 아하. 0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순배출로 2050년에 0을 만들겠다 얘기한 거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비용이 얼마냐? 1년에 510억 톤씩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톤당 100% 잡으면은 그게 이제 글로벌 GDP의 약 6% 정도 되더라.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빌 게이츠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뭐 빌 게이츠가 그 소형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만 엄청 부각됐는데 네. 그거보다 510을 어떻게 0을 줄여나갈 예. 것이냐에 예. 하나의 방편으로 조금 나온 게 소형 원자로 얘기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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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쨌든 이제 탄소의 가격을 얘기한 거고 그걸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음, 그럼 지금 우리 기업들이 기업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 네. 신사업으로 가죠. 수소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가는데 한편으로는 일단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업들의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생존이라든지 성장이라는 부분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어느 정도 아픔은 있겠지만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갈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ESG 평가 지표라든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해져서 예,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ETS라고 표현을 하신 거 이제 탄소 배출권이고 이제 예. 그걸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각 나라에서 하고는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저쪽 비싼 나라에서 팔고 싼 나라에서 사고 요게 안 되는 건가요, 아직은? 우리나라 탄소 배출과 관련해 갖고 예.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팔 수 있는 기업도 한정이 됐고 살 수 있는 기업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제 확대되겠죠, 앞으로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꼭 뭐 발전회사라든지 일부가 아닌 조금 더 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사고 팔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게 예. 탄소 배출권 제도를 뭐 예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로 가는데 점차 유상할당 못 줄이면은 그만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올해부터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무서운 제도는 아니었다. 예. 근데 앞으로 좀 무서운 제도가 되어야만 음. 뭐 대통령이 선언한 탄소 중립의 길이 아마도 조금 가시성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예. 아까 보여주신 그 표만 봐도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런 데가 탄소 배출권 값이 제일 높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환경 많이 신경 쓰는 나라일수록 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고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나라들 뭐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재팬, 한국도 요 밑에 쪽에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환경의 피해 정도하고 네. 국가의 소득을 막 X축에 놓고 환경 피해를 Y축에 놓으면은 네. 결국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이 둘이 선형 관계가 그러니까 즉 소득이 늘면은 환경 피해가 늘다가 네. 어느 정도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만 늘고 환경 피해는 줄면서 네. 이렇게 이제 역유자형의 형태를 그리는 게 이제 환경 경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환경 쿠츠네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럽 국가 뭐 영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례가 아주 잘 들어맞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개발 국가들은 음. 지금 소위 말해서 뭐 GDP당 뭐 탄소 배출량 이런 뭐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 못하거나 어떤 산업의 구조 자체가 아직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저개발 국가한테 일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그 국가들은 사실은 기반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또 좀 빠르게 기회를 맞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 투자, 네. 임팩트 투자를 보면은 조금 잘못된 방식의 예로 이게 이제 인용이 되긴 했지만 네. 뭐 풍력 발전 네. 뭐 이런 쪽이 풍량이 많은 뭐 남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선진국이 주도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지구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어떤 배려, 네. 생각,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뭐 1년에 얼마씩 그 기후 관련 대응해서 원조 ODA라고 하는데 아, 예. 그런 쪽에 이제 자금을 대겠다. 개발도상국 지원. 맞습니다. 예, 개발도상 공적 지원 지원. 관련된 네. ODA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명목하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 선진국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미국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 트럼프 대통령 뭐 파리 기후 협약도 뭐 탈퇴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뭐 미국 여론에 모르겠습니다. 뭐 네. 하여튼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이제는? 왜냐면 각국 정상들이 이제는 또 머리를 다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제, 실행은 또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뭐 1년 2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사실 뭐 앞에서 네. RE 100, 네.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지키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입장에서, 또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특히는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비중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굴뚝 산업들, 중후장대가 여전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실 반도체 산업도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라든지, 그쵸? 뭐 아주 고농도 화학 약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있죠. 그 이제 뭐 쉽게 뭐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그 양의 기업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연도별 기록이 2019년까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들이 이제 줄여왔는지 이제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발전자 회사들, 제가 커버하고 있는 발전자 회사들이 이 최상단에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 대표적인 뭐 이제 철강이라든지 네.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정유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 굴뚝 산업들, 그리고 말씀하신 워낙 이제 사업장 자체가 크니까 네. 이런 이제 거대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위기라든지 글로벌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포착하고 대응하시는 뭐 사실 분들이니까. 예, 기업가들이 예, 예. 예.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네.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R이 100이란 거는 네. 그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이 사고 싶어도 예.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예요. 예. 그리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회사로부터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탄소 배출권도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네. 상당히 조금 문이 좁았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게 제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좀 어려웠는데, 네. 제 뭐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네. 한국 기업들이 야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지 한다라는 걸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바뀌고 있는 게 제도적인 변화. 그래서 아까 앞으로 한전을 조금은 거치지만 예. 어쨌든 기업이 직접 이 PPA라고 파워 네. 퍼체이즈 어그리먼트인데 전력 구매 계약을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SK 그룹 이제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회사들 좀 있었지만 어쨌든 네. 뭐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네. 그래서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의 전환 쉽게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환경을 지키다가 잘못하면은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건 또 이해관계자인데, 네. 이해관계자에 우리 이제 벤더사들도 있는 거고, 예.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 우리 회사 물건을 갖고 파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예. 또 중요한 건 우리 이해관계자 중에 중요한 거는 그 종업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저는 뭐 환경주의자는 아니고 ESG주의자도 아니고, 다만 이제 시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자는 좋지만 과연 퇴출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런 소위 말해서 질서 있고 좀 조화로운 퇴장이 될 수 있느냐.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이슈예요. 예. 좀 조금 이거 좀 이 다각도로 넓게 깊게 봐야 되는 이슈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각 기업들도 이제 예. 그 예상되는 영향에 따라서 대응들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요. 예. 뭐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에 빠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예. 날리지 쉐어링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 뭐 탄소 중립위원회 이런 부분이 생기긴 했는데 예.
부처 간의 이런 탄소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서, 권한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 공유라는 거는 기업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음. 생각해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예. 수소를 빼놓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과거에는 수소 말고 다른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뭐 풍력, 태양광 등등. 근데 수소가 갑자기 많이 이제 부상이 되는 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예. 그 풍력 태양광 발전에 예.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는 네. 간헐성이다. 간헐. 간헐. 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말 자체가 뭐지? 음. 그러니까 우리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풍력이라는 거는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네, 있고. 그리고 태양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전기가 이제 이게 이제 낮에서 이제 이 초저녁까지는 활발하겠지만 예. 그 배터리에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이런 예.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간헐성이라는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즉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그 부분만큼 네. 다른 발전소들이 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태양광 발전이 이제 정작 저녁이 되면은 역할을 못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껐던 발전소들을 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가 이렇게 전등 켜듯이 킬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은 전체 전력망 그리드 관점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라는 게 계산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걸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예.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맞아요. 발생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전력망이 이렇게 이제 크게 연계된 게 아닌 제주도 같은 나라, 네. 제주도 같은 섬, 섬.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력이 섬인 게 네. 북한, 그다음에 바다, 일본 네. 떨어져 있잖아요. 네. 유럽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 기본적으로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출력 제한의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 또 과잉 생산되는 것도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 ESS 전력 저장하는 이 스토리지 한계가 관련된 있고. 부분이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는 한 어려운데 예. 그 획기적인 발전에서 이제 한 축으로 우리가 부상한 게 수소라는 거고요. 수소를 아주 예전부터 수소의 활용을 전기 저장 매체로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 주무대로 등장하게 된 데는 풍력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풍력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수소가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생산 공정 이런 데서 석유화학이나 이제 그 철강 관련해 갖고 부생 수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생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요처가 발전이라든지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모빌리티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수소의 활용이란 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럭, 뭐 장거리 트럭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뭐 액상시킨다 해서 저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선박유라든지 항공유를 대체하는 그런 수단도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뭐 하여튼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소가 사실은 이제 산업체에서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장표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네. 2050년, 2070년이 되면은 수소의 활용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음흠. 늘어나요.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거죠. 네. 재생에너지와 이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쓰임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어허.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그렇죠. 이게 수소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럴 것이고, 네. 뭐 이제 전력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소위 전기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전기화. 예. 그래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뭐 난방으로도 쓰이고 제 대표적인 게 이 이제 자동차 기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을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바뀌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요. 네.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전 전력을 원자력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거리가 있으니까. 석탄이나 석유 발전이 아닌 가스 발전이 아닌 음.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야만 진정한 친환경인데 네. 그 진정한 친환경을 가는 데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ESS 수소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일각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리드 페리드라고 하나요? 뭐라죠? 그리드 페리티? 페리티. 예. 그리드 페리티. 예. 유식한 척하려다. 아닙니다. 예. 그리드 페리티. 저도 그러니까 등 가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전통 에너지보다 수소 가격도 사실은 뭐 너무나 비싸다면 사실은 뭐 정부 보조로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네. 언젠가는 이제 페리티에 와야 되는데 이 등 가격으로는 이제 언제쯤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수소는요, 사실 이건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전제를 깔고 네. 수소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도매 가격 기준일 거예요. 네.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는 단계적으로 2,000원까지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페리티는 아까 이제 킬로와트당 전력 생산 단가 혹은 이 LCOE라고 발전소의 전 생애 주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코스트를 비교했을 때 네. 또 마찬가지로 킬로와트당 몇 원, 몇 달러, 몇 센트 이렇게 이제 킬로와트당으로 이제 비교되는데 그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 소위 석탄이나 기존 그 레거시 즉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발전원들을 역전하는 이제 그게 이제 그리드 페리티를 얘기하는 네. 거고 수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걸 초월한다는 건 없고요. 정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네. 2,000원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2,000원까지 가면은 소위 말해서 주행 거리당 뭐 이제 우리 이 수소를 기본적으로는 연료 발전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그 마일리지 개념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얼마 넣으면 몇 킬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그렇죠. 텐데. 연비 개념으로. 예, 2,000원 정도 되면 아마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2,000원 정도가 되면은 네. 수소차가 대중화 보편화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가는 과정에서 또 기업들도 약간 좀 수익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보조금으로만 가면은 정부 국간으로만 가겠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고요. 기술 네. 발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 생태계 육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수소 산업과 관련해 갖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수요처럼 무슨 발전만 키우겠다, 뭐 생산에 뭐 추출 수소만 키우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을 알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